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식탁 위에 게놈 나침반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 이게 우리 유전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네, 그렇죠. 후성유전학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후성유전학. 이게 단순히 뭘 먹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우리 유전자 지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식사가 유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와, 이 표현부터가 벌써 흥미로운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군 이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네, 그게 바로 DNA 메틸화라는 건데요. 후성유전학의 아주 중요한 기전 중 하나죠. DNA 메틸화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유전학이고요. 서열은 그대로인데. 네, 대신에 DNA에 메틸기라는 작은 화학물질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아하, 꼬리표처럼요. 그렇죠. 그 꼬리표가 붙으면 해당 유전자가 좀 덜 작동하거나 꺼지기도 하고요. 떨어지면 다시 켜지거나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와, 스위치 역할이네요, 정말. 네, 마치 볼륨 조절하는 것처럼요. 이 영향이 특히 어릴 때, 그러니까 태아기나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형성된 패턴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어릴 때 그 영향이 평생 간다니. 무서운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죠. 대표적인 연구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1944년 네덜란드 기근 연구예요. 아, 네덜란드 기근 연구요? 네, 그때 2차 대전 막바지에 식량 봉쇄 때문에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겪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정말요? 그게 영양 부족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유전자 서열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라면? 영양 부족이라는 환경이 DNA 메틸화 패턴, 즉 유전자 사용 설명서를 바꾼 거죠. 와, 어머니의 식사가 다음 세대 유전자 작동 방식까지 바꾼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기분 좋은 식사가 유전자에도 이롭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느냐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니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하는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는 줄어들어요. 아, 네, 코르티솔. 대신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는 늘어나죠. 네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생리 변화가 염증을 억제하거나 면역 기능을 안정시키는 유전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유전자들이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후성 유전학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메틸과 캡톤 같은 걸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와, 식사할 때 분위기나 같이 하는 대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 네, 당연하죠. 그 모든 게 그 순간에 생물학적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건 유전자 스위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관련 유전자나 면역 관련 유전자의 메틸화 구조를 좀 부정적으로 교란시킬 수 있어요. 헉! 예,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거나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상태가 유전자 작동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기억에 남는 식사는 유전자 기억에도 남는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햇살 좋은 창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경험이요. 네네. 이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주는 후속 유전학적 이득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단기적인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신경계 노화 속도를 늦춘다거나 오,
혹은 세포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유전자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와, 그럼 좋은 식사 경험은 유전체에 기록되는 생명 조율의 순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생명 조율의 순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현대 식단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게 후성 유전학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단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좀 촉진하거나 대사 관련 유전자의 메틸화 패턴을 부정적으로 바꿀 위험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반대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채소나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풍부할 식단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건강 식단이요. 그렇죠. 이런 식단은 DNA 메틸화나 히스톤 조절 같은 후성 유전학적 기전을 통해서 오히려 세포를 보호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노화나 질병 속도를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유전자를 해석하는 생화학적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읽히고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식사가 유전자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아주 과장은 아닌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끼 식사가 그냥 배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 세포, 우리 유전자와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식재료뿐만 아니라 내 감정 상태, 또 식사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게 어우러져서 현재의 건강은 물론이고 뭐 노화 속도나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유전자는 뭐 한 번 정해지면 끝, 이런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 운명이 아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계속 새롭게 읽히고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발현 방식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전자의 표현 방식을 바꿀 힘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식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유전자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어쩌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유전자 조율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